푸팅은 얘가 푸팅에 1200, 1200 그리고 500, 1200, 1200, 500짜리가 실제 푸팅을 생성을 해야 되니까 먼저 콘크리트 탭을 누르고 기초를 더블 클릭할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속성창이 나오죠. 이렇게 거기에 일반 탭에 가서 푸팅 값이 1500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얘를 120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푸팅이나 부재의 속성값을 변경을 해서 그 변경된 값을 계속해서 내가 사용을 하려면 얘도 저장을 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마우스로 긁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요 이름 필드에다가 컨트롤 V. 그래서 얘 앞에다가 F.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속성들을 다 F1200 곱하기 1200이라는 이 그룹으로 저장시켜 놓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스탠다드를 열면 스탠다드가 보여지는 거지만 F1200짜리를 열면 1200짜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위치가 500이죠. 그죠? 여기 500으로 하라니까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C원도 600에 600짜리 기둥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미리 C원을 만들 수 있죠. 그죠? 콘크리트를 더블 클릭하고 600, 600이 맞네요. 그대로 있으니까 얘는 그대로 가져다 쓸 건데 또 얘하고 또 다른 기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얘도 뭐 하나 내가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마우스로 긁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앞에다가 뭐 C 이름 하나 더 주면 기둥의 C1 기둥의 속성들을 그룹으로 저장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겠죠. C1, C2, C3. 그러니까 이게 가장 첫 번째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기 전에 부재 리스트가 있겠죠, 그죠? 그 부재 리스트별로 속성들을 다 정의해 놓는 거. 그리고 걔를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걔를 불러서 모델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기초 아까 만들어 놨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마지막 값을 그대로 얘는 적용을 한다요. 마지막 값 내가 C 여기 F1200, 1200짜리를 만들어 놨던 그거를 마지막 값이기 때문에 걔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클릭해서 작업해 주면 되죠. 얘는 그냥 클릭해 주면 푸팅은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D 뷰 자체에서 보면은 얘가 밑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거는 이와 같이 자, 땅 아래쪽에 기초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둥을 아까 더블 클릭했을 때 우리가 고쳐야 될 게 하나 얘가 있죠. 얘가 얼마짜리예요? 3200이 되죠. 우리가 지금 3.2m짜리 기둥을 먼저 1층에서 생성을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를 C1 600, 600이 굳이 3200을 또 저장할 필요가 있겠냐? 없을 거예요. 왜냐면 600, 600짜리가 3200짜리 기둥이 있지만 2층에는 그냥 3500짜리로 속성값만 바꿔서 생성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얘만 하고 저장할 필요 없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클릭하면 기둥이 생성되겠죠. 그죠? 이와 같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걷어가 있어요. 걷어는 400에 600, 500, 600 걷어가 두 종류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 보면 맨 지원 쪽 아래쪽 A라인에는 다 지원 넘버를 갖고 있는 걷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즉
측면에는 G2라는 걷어를 쓰는 거네요. 그리고 아래 가운데는 B1 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보.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걷어를 두 개를 생성을 해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보 두 개를 생성해 주면 됩니다. 먼저 걷어 G1 400에 600짜리를 저장을 해 놓을 건데 실제 테이블에서는 400, 600으로 들어가지만 테클라에서는 반대로 600, 400, D 곱하기 B로 표현을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600에 400짜리는 걷어니까 볼을 더블 클릭해야 되겠죠. 더블 클릭하고 걷어 얘는 800이 아니라 600에 400짜리로 피니시 G1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앞에다가 G1 하고 저장을 해 놓으면 되죠. 그런 다음에 하나를 생성해 보면 됩니다. 근데 걷어가 지금 어디에서 생성돼야 될까요? 1층 천장에 걷어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뷰에 가서 뷰 목록에 3200을 열어서 여기에서 작업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걷어를 3200 뷰를 열어놓고 걷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걷어 아래쪽 A라인에 걷어 3개를 생성을 해놓는다면 B라인에는 어제 우리가 카피라는 명령어를 썼으니까 그러면 얘는 걷어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셀렉티브 필터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셀렉티브 필터를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다시 셀렉티브 필터에 가서 나는 여기다가 G1 걷어 얘를 하나 G1 걷어만 선택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황에 따라서 셀렉트를 필요하면 다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걷어 선택할 때 G1 걷어만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걷어만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G2 걷어만 선택해서 수정할 수도 있는데 되게 효과적인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일일이 컨트롤 키 눌러서 셀렉트 다 해줘야 되잖아요. 또는 윈도우로 선택을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갖다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은 누가 많이 하냐. 테클라를 진짜 잘 쓰는 프로젝트 리더가 다 만들어서 얘를 다 배포하는 거예요. 뭐로? 템플릿으로.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갖다 쓰기만 하면 되죠. 근데 갖다 쓰는데 셀렉티브 필터를 쓸 수 없다. 그러면 저도 못 먹는 거야. 그럼 그걸 일일이 와서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셀렉티브 필터를 알면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얘를 만들 때 똑같아요. 그럼 이제 2개만 있으면 되죠. 2개만 있어야 되잖아요. 왜? 걷어라는 이름은 지금 다 동일해요. G1, G2 걷어가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름은 그대로 걷어로 쓸 거예요. 그러면 G1과 G2를 구분시켜줄 하나의 속성값이 하나 필요해요. 이제 그걸 또 찾아야 되겠지, 그죠? 오케이. 자, 부지의 이름 같음. 얘 이름은 뭐다? 걷어다. 그리고 AND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부재가 프로파일로 구별이 되죠. G1, G2는. 왜 그러냐면 얘를 보면 G1과 G2의 걷어의 프로파일은
G1은 600에 400이지만 G2는 600에 500짜리예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로 구별이 돼요. 아, 그러면 나는 얘를 프로파일로 구별 지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겠죠. 모델에서 선택하면 프로파일 값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까는 사용자 필드로 구별했지만 지금은 프로파일로 조건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걷어인 이름 부재와 그리고 프로파일이 600에 400짜리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 것만 선택해 그게 G1 걷어라는 선택 필터 그룹으로 저장을 하는 거지. 이렇게 저장됐고 확인을 다시 해보기 위해서 스탠다드를 열어보고 다시 조그맣게 만든 거를 열어봤을 때 정확하게 저장됐는지 확인이 됐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적용 확인. 그리고 얘를 컨트롤 A 누르면 컨트롤 A가 뭐죠? 윈도우즈의 단축키죠. 컨트롤 A. 모든 거 다 선택하는 게 컨트롤 A예요. 컨트롤 A. 그러면 뭐만 선택이 됐는지 잘 보면 이와 같이 걷어만 선택이 된 겁니다. 나머지 건 선택 안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어디서 복사를 하는 거예요? 플레인 3200에서 복사하시면 되죠. 복사 명령을 실행하고 그리드 A의 끝점 다시 그리드 B의 끝점. 그러면 걷어가 복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복사 다 한 다음에 명령어 중단하고 다시 셀렉트 필터를 원래대로 되돌려 가야 되니까 스탠다드로 다시 선택을 해야지 나머지 부재들이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뷰 필터와 셀렉트 필터의 알고리즘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그리고 그래서 필터를 사용했다가 반드시 되돌려 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스탠다드는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초기 상태의 필터를 정의해 놓은 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뷰 필터도 스탠다드 건들지 않은 게 좋고 셀렉트 필터에도 스탠다드라는 거는 절대 건들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필터 그룹을 만들어 놓고 걔를 다 사용한 다음에는 다시 원래대로 스탠다드로 다 선택을 해놔야지 모든 거를 다 선택할 수 있고 모든 거를 다 볼 수가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 얘를 해보기 때문에 몇 번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돼요.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선택 필터를 썼다라고 하면 그 부재만 선택하게 내가 만들어 놨다. 그래서 다른 부재는 선택이 안 된다. 그것만 기억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잠깐 생각하면 답이 머릿속으로 찾아질 겁니다. 그럼 그때 바로 스탠다드로 되돌려야지 라고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택 필터, 뷰 필터를 다시 한번 연습을 한 거예요. 지금 모델링을 작업하면서. 자, 그 다음에는 G2가 만들어져야 되지. G2. G2의 부재는 600에 500짜리의 프로파일을 갖습니다. 그러면 다시 콘크리트 더블 클릭하고 걷어 얘가 600에 500짜리로 변경을 해야 되지. 그죠? 그리고 선택 얘는 G2. 근데 나는 G1과 G2를 색깔로 또 구별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클래스를 내가 다른 클래스로 변경한 다음에 저장을 시켜 놓으면 되지요.
그러면 G1 걷어와 G2 걷어는 프로파일도 틀리지만 색상으로도 구별짓겠지요.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자, 그래서 모델 1 어디까지 할까요? 얘가 다 G2 걷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만 생성을 하시고 복사 명령어를 하나 더 사용할 거예요. 일반 복사가 아니라 선형으로 여러 개를 한 번에 복사하는 명령어를. 자, 걷어 to 하나만 먼저 이렇게 생성을 해 놓으시고 여기에서 얘를 몇 개를 복사할 거냐? 하나, 둘, 세 개를 복사할 건데 간격이 얼마냐면 6,000 간격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특수 복사의 선형이라는 명령어를 쓰는 겁니다. 선형. 자, 먼저 걷어 to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메뉴창에 특수 복사의 선형이라는 것을 선택하세요. 선형.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선형 몇 개 복사할 거냐? 3개. 얘가 dx일까요? ty일까요? 당연히 dx죠. 변이가 여기에 6,000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dx가 6,000 그리고 복사 버튼을 눌러주면 3개가 복사가 돼요. 이게 특수 복사의 선형이에요. 이 특수 복사 선형은 되게 유용해요. 왜 그러냐면 dx, dy, dz 계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요. 자, 제가 여기 첫 번째 이 걷어는 지울게요. 지우고 3D 뷰에서 나는 이 점을 찾아서 기둥을 그릴 거예요. 아까 우리 어제 질문한 거 오늘 채팅 거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공간상에서 점 찍어서 주제를 생성하는 거 한번 다시 설명해 달라고 했던 거 있어서 걷어 첫 번째 걷어 투 생성했던 거를 지웠습니다. 나는 이 점을 찍어서 볼을 그릴 거예요. 자, 이 좌표값 얼마일까요? 요 점 얼마예요, 요 점? 0,0,3200. 그죠? 0,0,3200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 명령어 실행한 다음에 점을 찍는데 마우스로 찍지 않고 좌표값으로 찍을 거예요. 근데 지금 글로벌 좌표로 그냥 0,0,3200을 찍어주면 되죠. 키보드에서 0 입력한 다음에 콤마 Y값도 0이고 콤마 Z값 32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 찍혀지죠.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상대 좌표로. 글로벌 좌표는 분명히 0, 7500, 3200이 되죠. 글로벌 좌표는. 만약에 상대 좌표는 요 지금 마지막 찍은 점에서의 상대 좌표는 0 골뱅이 0, 7500,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 좌표 입력하려면 R 입력하면 골뱅이 기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X의 변이는 없으니까 0이겠죠? 콤마 Y 변이는 7500이죠. 플러스 방향이니까 7500이죠. Z 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0.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공간상에서 Z값과 좌표값을 평상시에 생각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익숙해지는 시간은 필요로 해요. 그래서 공간상에서는 좌표값이 X값, Y값, Z값을 다 줘야지 되는 거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굳이 이제 이런 지금 기둥이 두 개가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좌표값을 입력하는 방법을 지금 연습하는 것 때문에 한 거지. 효과적인 거는 그냥 기둥의 상단점 찍어서 그냥 2점 찍어주는 게 마우스로. 그게 훨씬 편한 거죠. 좌표값은 이렇게 주는 겁니다. 만약에 얘를 제가 지웠어요. 좌표를 UCS를 기둥 상단으로 올릴 거예요. 뷰에 가서 작업 평면에 가서 점 한 개 사용이라는 이 명령어를 쓰는 건 뭐냐면 원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점 한 개 사용 명령어 실행한 다음에 기둥의 상단점을 찍으면 좌표기가 이렇게 옮겨집니다. 얘는 좌표값이 절대 좌표를 줘야 돼요. 상대 글로벌 좌표는 0,0,3200이 글로벌 좌표고 절대 좌표는 얼마예요? 0,0,0이 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콘크리트 보호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절대 좌표를 입력해야 돼요. 앱솔루트예요. 절대 좌표. 앱솔루트. 그럼 달러 표시가 절대 좌표예요. 0,0,0. 그죠? 별거 아닌데 UCS를 옮겼을 때 그 UCS의 원점은 우리가 절대 좌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글로벌 좌표는 아래쪽에 있는 게 얘가 글로벌 좌표에게 원점인 거예요. 지구의 중심은 절대 불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원점은 절대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 원점을 계속 바꿔주는 거, 그게 사용자 좌표계예요. UCS를 변경시켜주는 게 원점을 내가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절대 좌표계의 원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모든 게 그냥 깨끗해요.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점은 어떻게 돼요? 굳이 좌표계로 찍을 때 절대 좌표로 찍으면 어떻게 돼요? 먼저 앱솔루트 넣어서 절대 좌표만 입력할 거야. 그러면 변이가 x는 0이네요. y는 7500이죠. z는 0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눈으로 보면 절대 오래 개념 잡는 게 처음엔 이 개념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예를 들어서 자 화이트보드 지금 보이잖아요. 그죠? 기둥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좀 이 마우스로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를 많이 했는데도 연습이 좀 자 여기에서 좌표값이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얘가 x고 얘가 y입니다. 얘를 원점을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이 상태로 원점이 옮겨졌다. 그럼 얘를 우리는 글로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텍스트 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리고 얘를 절대 좌표 또는 로컬 좌표라고 하는 거예요. 삐뚤삐뚤한 거 이해하시고 그러면 원점이 절대 좌표의 원점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글로벌 좌표의 원점은 얘죠. 그러니까 글로벌 좌표의 원점은 0,0,0이 되는 거고 글로벌 좌표로 얘 값은 0,0,3200이 되는 거지요. 절대 좌표는 얘가 원점이 0,0,0이에요. 절대 좌표의 앱솔루트일 경우에는 얘가 원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은 얼마일까요? 절대 좌표로 얘를 계산하면 절대 좌표
0, 0, 마이너스 3200이 되겠지요? 절대좌표로는. 요거예요. 요거면 지금 제가 노트에다 일부러 마우스로 이렇게 쓰는 거 뭐냐. 본인들 내가 만약에 처음에 이런 절대좌표나 좌표에 대한 것들이 잘 헷갈리다라고 하면 본인이 그려서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그래야지 개념을 정확하게 내 거로 여러분들이 기억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좌표 값으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셀렉트 필터를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본다. 나는 G1이 아니라 이번엔 G2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셀렉트 필터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쉬운 거잖아요. 다시 G1 거도를 열어놓고 얘 이름을 G2로 바꾼 다음에 뭐만 바꾸면 돼요? 얘만 바꾸면 되네요. 그죠? 프로파일이 600에 400짜리가 아니라 600에 500짜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G2 거더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러면 G2 거더 적용 확인 눌러서 선택은 얘만 선택이 되죠? 하이라이트가 되죠? 이렇게. 나머지 건 어떻게 돼요? 선택이 안 되죠. 윈도우로 해도 거더만 G2 거더만 선택되고 크로싱을 해더라도 G2 거더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교수님 화면 공유가 안 돼 있습니다. 이해됐죠?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프로파일만 바꿔주면 내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가 안 됐네? 예,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공유됐죠? 공유가 왜 저거 노트가 저기가 됐을까? 얘를 또 이게 여러 명이 호스트가 되다 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 자, 지금 G1 거더를 그대로 불러와서 프로파일만 600, 400에서 600, 500으로 바꾼 다음에 G2 거더로 저장해 놓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하나를 정확하게 기본적인 거를 거더든 보든 기둥이든 하나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만 알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셀렉트 필터 부분을 아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말 그대로 계속 응용해서 사용을 하면 되니까 중요한 거는 properties라는 어떤 부재는 분명히 속성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select filter 이 창에서 보면 이제 범주가 부재냐, 즉 부재 말고도 범주는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범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작업하는 모든 기둥, 보, 거더 또는 뭐 슬라브가 됐던 또는 플레이트가 됐던 얘를 우리는 그냥 부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뭐 컴포넌트라는 것들을 이제 써볼 건데 그럼 컴포넌트는 범주가 컴포넌트 범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가 있는데 어셈블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레고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를 자동차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걔가 블럭을 조립한 거죠. 그죠? 우리가 조립이라는 단어를 그때 우리가 썼습니다. 그게 어셈블리죠. 그죠? 그래서 콘크리트에서 어셈블리를 만들 때 콘크리트는
부재와 부재가 하나의 어셈블리가 만들어진다. 그럼 여러분들이 콘크리트는 첫 번째 기둥과 콘크리트 부재를 하나의 어세이로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콘크리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갈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리바가 있어야 되죠. 철근. 즉 기둥의 철근과 그 다음에 보의 철근을 이어서 거푸집으로 해서 거기에 콘크리트를 넣어서 하나의 어셈블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스틸일 경우에는 어셈블리가 뭐로 만들어질까요? 스틸, 강일 때는 용접이죠. 웰드가 되는 겁니다. 스틸일 때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기억을 하시는 게 어셈블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참고 객체는 지금 우리가 안 썼지만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DWG 파일을 제가 공유를 해서 그 DWG 가지고 모델링을 같이 해볼 거예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외부 참조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되고, 객체 선택을 해보면 객체는 속성이 또 이와 같이 틀립니다. 객체일 경우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도 사용자 필드 1로 선택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주가 객체보다는 부재가 더 작죠. 속성이 몇 개 안 돼요. 근데 객체로 들어가면 속성이 더 많아진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게 객체라는 범주예요. 그래서 객체로 들어가서 사용자 필드 1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범주가 부재가 더 좁은 범위에서 어떤 속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객체라는 범주보다는 부재라는 범주가 필요한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셀렉트 필터 객체 그룹을 만드는 거는 원래 내가 모델링 작업하면서 객체를 내가 원하는 객체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얘를 쓰게 되면 손이 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덜 고생한, 그러니까 내가 고생을 1시간 고생할 거를 30분 고생해서 완성해 놓은 다음에 30분을 쉬는 게 좋은 거지. 그걸 뭐 1시간을 루즈하게 쭉 긁어서 또 다른 일을 하는 거는 현명한 게 아닌 거죠. 짧게 고생한 다음에 푹 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이 셀렉트 필터나 뷰 필터를 활용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아까 프로젝트의 가시성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시킨다라고 하면 걔는 어디일까요? 매니지먼트의 관리적인 측면이에요. 관리. 그래서 모델링 작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거냐. 그럴 때 뷰 필터나 셀렉트 선택 필터라는 그룹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범주를 지금 부재라는 범주 안에서 속성 값으로 같으냐. 반드시 같은 것만 있질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 이게 많은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조건은 같으냐 같지 않느냐 이거보다 큰 거냐 이거보다 같으면서 큰 거냐 그 다음에 문자를 얘를 포함하는 거 다양한 조건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얼마만큼 잘 쓰느냐에 따라서 매니지먼트 관리가 엄청나게 효과적이다라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하루를 해도 이거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루? 절대 불가합니다. 안 돼요. 왜? 경우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파일이 600, 500하고 같지 않는 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께 오겠죠. 그죠? 그런 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그냥 편하게 단순하게 쓸 수 있는 요 정도만 일단 알고 연습을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드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거를 시간 싸움이에요. 결국은 내가 100시간, 10,000시간을 공부하는 게 차이가 나는 게 이럴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떤 소프트웨어든 다양한 거를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걸 구현하는 연습을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적으로 진다.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경험이 많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자 필드 1과 프로파일로 두 개의 조건을 검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걔를 저장한 겁니다. 그래서 지원은 지원 걷어 600에 400짜리인 거고 G2는 600에 500짜리로 두 개의 선택 필터를 저장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뷰 필터에서 나는 걷어 두 개만 보이게 할 거야. 또는 걷어 원만 보이게 할 거야. 그래서 뷰 필터를 또 만들어 보면 또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뷰와 선택을 번갈아 가면서 단순화시키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해놓은 다음에 나는 걷어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둥과 걷어를 그대로 2층으로 복사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필요로 한 거는 뭘까요? 선택에 가서 이제 전부 다 스탠다드로 바꿔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기둥과 걷어 전부 다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 필터를 G2, G1에서 스탠다드로 변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돌리겠죠. 돌려서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크로싱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기둥과 걷어들 전부 다 선택이 되어질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보도 있어요. 보도. 그러니까 보도 다 그려놓고 보까지 선택해서 카피해 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보를 생성을 해볼 거예요. 근데 보는 또 얘를 이제 생성해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네요. 피니시 B1, B2로 피니시를 바꾸라는 거고 이름 얘는 걷어라는 이름으로 주면 안 되겠죠. 빔이라고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600에 600짜리 500에 300, 500에 400짜리 그래서 B1, B2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500에 400짜리 B1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테크가로 이 아트 탭으로 가면 안 되고 자 여기에서 볼을 더블 클릭하겠지요. 얘 이름이 뭐라고요? 걷어가 아니라 빔으로 바꿔야 되겠죠. 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는 500에 400짜리 500에 300짜리니까 오케이. 자 얘를 600에 아니라 500에 400 그리고 얘를 긁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얘 이름은 B1 자 클래스는 또 걷어하고 색깔을 구별 지는 게 좋으니까 몇 번으로 할까요? 5번으로 여러분들 색깔 원하는 거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 그 다음에 500에 500짜리 B2 300 500에 300짜리가 하나 더 필요하니까 500에 300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B2 그리고 색상은 얘도 또 다른 걸로 구별을 시켜 볼게요. 그리고 저장 그래서 B1, B2가 지금 두 개가 저장이 된 거예요. 자, 먼저 이제 B1을 열면 B1 값이
속성으로 열려지겠죠. 불러와지겠습니다. 먼저 PDF를 보면 이제 얘를 생성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스냅이라는 기능하고 컨트롤 키라는 기능을 적절하게 써야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지점 볼게요. 요 지점은 우리가 표시로 보면 요 삼각형 형태가 나올 거예요. 얘가 미드 포인트예요. 이 점은 내가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은 어떻게 될까요? 마우스로 찍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점은 내가 찍은 이 미드점을 기준으로 1875만큼 되는 점을 상대 좌표로 찍을 수 있죠. 또는 얘 점은 가상의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얘를 가상의 점. 그러니까 가상의 점을 찍어서 가상점을 찍을 때 우리가 어제 단축키 뭐 했었냐면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가상의 점을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가상의 점 찍고 마우스 방향을 90도 방향으로 준 다음에 거의 1875를 입력하면 이 점이 찍혀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B2볼을 그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 B2볼을 그리는데 보 하나가 아니라 얘는 지금 연습하라는 얘기거든요. 연습하라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씩 하나, 두 개, 세 개 그리라는 얘기죠. 즉 컨트롤 키나 스냅에 대한 것들을 연습을 얘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충분하게 컨트롤 키하고 스냅을 이용해서 좌표값을 이용해서 볼을 연습을 하게 되면 스냅 기능과 좌표에 대한 것들을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 도면이에요, 얘가. 그러면 이제 대충 컨트롤 키 사용을 해야 되는 거하고 스냅에서 우리가 마우스 방향 주고 좌표값 입력하는 거, 상대 좌표값 입력해서 내가 원하는 볼을 생성해 줄 수가 있겠지, 그죠? 자, 먼저 B1 얘가 하나, 둘, 세 개를 볼을 생성을 해야지 돼요. 그럼 얘는 너무나 쉽죠. 미드 포인트 잡고 거리 0도 방향으로 주고 6000mm 주면 됩니다. 그죠? 이해됐죠? 그죠? 쉬운 거니까. 지금 B1을 먼저 선택했고요. 미드 포인트를 찍을 건데 지금 여기에 미드 포인트 딱 클릭했을 때 삼각형 크기가 아이콘이 보여질 거예요. 자, 여기서 요 스냅 도구를 제가 이렇게 위로 끄집어 올릴게요. 지금 스냅 도구에 보면 지금 여기 자동이라는 요 항목 필터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 옆에 보면 지오메트리 선 점의 스냅이라는 스위치가 꺼져 있습니다. 얘를 키세요. 요 자동이라는 거 옆에 왼쪽에 보면 마우스 갖다 대면 툴팁이 하나 나오는데 지오메트리 선 점의 스냅. 이 스냅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 하면 이런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인이 하나 있잖아요. 이 라인은 크게 끝점, 시작점 두 개의 점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중간되는 요 중간점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가 되는 게 미드 포인트예요. 근데 나는 이 라인을 만약에 광학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 이 라인은 말 그대로 뭐로 이해하는 점이죠. 점. 나는 이 점들을 찾고 싶어요. 이게 지오메트리 선 점의 스냅이에요. 지오메트리 어떤 형상에 존재하는 점을 스냅핑할 때 우리가 지오메트리 점 선의 스냅이라는 스위치를 키라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 기능이 스냅에서 요 자동 왼쪽에 있는 지오메트리 선 점의 스냅이라는 얘를 키게 되면 내가 분명히 이 부지에는 요게 지오메트리죠, 선이죠.
근데 지금 스냅핑이 미드점 찾아졌네요. 근데 삼각형 크기를 비교를 해볼게요. 얘와 얘는. 삼각형 크기가 어떻게 돼요? 틀리죠? 크기가 커요. 하나는 가운데는. 근데 옆에는 작아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 삼각형의 크기가 큰 거는 중심, 그 부재의 기준점의 기준선의 미드포인트는 내가 삼각형 크기를 크게 보여줄게. 근데 지오메트리에 있는 미드포인트는 걔보다 작은 삼각형을 내가 표시해 줄게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미드포인트가 얘는 지금 몇 개가 존재할까요? 하나, 둘, 셋. 가운데 거가 중간점이에요. 가장 그 부재의 중간선, 기준선의 미드포인트는 크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기 위에도 보면 알아요. 얘 엔드점이죠. 얘도 엔드점이죠. 사각형의 크기가 틀리죠. 이해됐죠? 사각형의 크기가 이렇게 틀려집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각각의 엣지, 지오메트리에 있는 엔드점을 찍어줄 때의 사각형 크기보다 중심에 있는 엔드점을 찍었을 때 사각형의 크기는 크다. 그래서 스냅핑할 때 크기로 내가 그 부재의 중간점, 그 부재의 끝점을 찾을 때는 사각형 크기를 큰 거를 표시가 될 때 클릭하라는 뜻이에요. 메시지가. 그 얘기는 이거하고 같이 이렇게 확대를 하지 않고 작게 봤을 때, 화면이 이렇게 작게 봤을 때, 그럼 크기가 틀려지니까 클 때 그냥 클릭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스냅의 크기. 자, 미드포인트 중간점 찍고 오른쪽 방향으로 주겠지요? 그 다음에 찍으면 도원, B1이 하나 생성이 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 특수복사의 선형이라는 명령어를 다시 한번 연습을 할 때 얘가 선택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특수복사의 선형 얘는 몇 개를 복사할까요? 2개죠. dx는 dy는 제로고 dx는 6전 동일하지요. 그리고 복사. 그러면 2개가 복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릴 거냐 아니면 복사 명령을 쓸 거냐 또는 특수복사의 선형 명령을 쓸 거냐 이제 그거는 차이는 딱 하나 있어요. 오퍼레이션이에요. 내가 4번에 걸쳐서 결과를 얻어낼 거냐 3번에 걸쳐서 결과를 얻어낼 거냐 2번만 입력해서 결과를 얻어낼 거냐 그럼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2번 입력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그게 말 그대로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그게 단축키를 쓰는 게 그런 거잖아요. 빠르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 그게 너무나도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죠? 12년 동안. 뭐 대학교 4년 동안도 맨날 그렇게 배운 거죠. 결과를 빨리 내라. 이게 너무나도 우리는 문화적으로 DNA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빠른 거를 원할 때는 특수복사 이런 명령어를 쓰시는 거고 단축키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성해야 될 게 여기죠. B2 당연히 얘는 미드포인트 찍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잘 보면 얘는 어떤 상태로 지금 그려져 있냐면 중첩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콘크리트 보가 중첩 안 되게끔 다 정확하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린 거는 어떤 상태이냐면 중첩되어 있죠. 그죠? 이거 다 지금 콘크리트가 지금 다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부재가. 그럼 나중에 얘를 다 깨끗하게 중첩 부분을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는 걔를 클래시라고 합니다. 클래시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클래시 체크를 해주면 간섭이 일어나요. 간섭이. 그러면 그 간섭이 일어나는 거를 다 해결해 줘야지 됩니다. 간섭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볼까요? 요 부분 눈으로 봐도 간섭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마우스로 기둥 이 걷어 2와 고1 얘를 두 개를 선택하세요. 선택해서 간섭 체크를 할 때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뉴창에 보면 간섭 체크라는 6번째 중간 내려가는 부분에 간섭 체크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실행합니다. 실행하면 이와 같이 간섭이 일어난다. 어디에서? 빔과 빔에서 간섭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게 간섭 체크예요. 얘를 해결해 줘야 돼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이 도면을 시공 도면으로 만들어주면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욕하고 난릴 거예요. 당연히 욕하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서 나보고 시공하라고 그래. 저 이거 설계한 놈 누구야? 라고 욕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잘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간섭 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올에서 빠져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간섭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죠. 얘도 간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다 정리해 줘야 돼요. 자, B1을 여기서 다시 그려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선택하고 이번에는 아예 나는 여기 가운데의 미드포인트가 아니라 엣지의 미드포인트를 찍고 미드포인트를 찍어주면 간섭 안 일어나고 부재가 생성되죠. 그죠? 얘도 이번에는 가운데 미드포인트가 아니라 엣지의 미드포인트 찍고 그 다음에 미드포인트 찍으면 얘는 간섭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개의 부재는 당연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간섭 체크하면 아무것도 데이터가 안 나오면 간섭이 일어나지 않죠. 왜? 내가 엣지 가장자리에 미드포인트를 찍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간섭은 일어나지 않죠. 근데 이렇게 찍어서 작업을 할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초이스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미드포인트 찍는 게 불편할 수도 있죠. 왜? 얘를 키지 않으면 얘를 켜놓지 않으면 절대로 이 미드포인트는 찾아지질 않아요. 안 찾아져요. 중간점의 미드포인트만 찾아져요. 얘가 꺼져 있으면. 당연히 클릭해서 보면 미드포인트 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얘를 켜놓으면 그 엣지, 지오메트리에 있는 점을 찾아서 내가 부재를 생성해 줄 수 있지만 나는 얘를 만약에 모른다라고 하면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찍어서 부재를 생성했으니까 간섭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할 때는 얘를 켜놓고 이 부재에 존재하는 미드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근데 미드점은 찾아지는데 요 점들은 찾아지질 않겠죠. 그죠? 안 찾아져요. 그럴 때 스냅에서 뭐가 있냐? 니어 리스트라는 걸 켜야 돼요. 니어 리스트. 얘가 모래시계 모양 아이콘이에요. 요거. 요 모래시계 모양 아이콘 요게 가장 가까운 점의 스냅이에요. 얘를 켜놔야 돼요. 키면 이 점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냅에서 이 니어리스트라는 이 스위치하고 그 다음에 이 지오메트리 점 선의 스위치를 적절하게 껐다 켰다 사용하는 게 모델링의 효과가 극대화가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켰다가 작업하고요. 필요 없으면 끄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니어점은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B2 볼을 생성을 할 거고 얘도 B2 볼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찍어줄 때 가상의 점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 점을 찍기 위해서는 내가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점을 쉽게 찾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점을 찾을 때에는 글로벌 좌표 입력해야 돼요. 그럼 찾아집니다. 그럼 그게 편할까요? 되게 불편한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글로벌 좌표를 다 찾아서 갈 거예요.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 컨트롤 키라는 이 가상의 점을 찍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점을 찍는 거예요. 마지막 점. 그 얘기는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컨트롤 키 안 써. 내가 컨트롤 키를 쓰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내가 보를 그릴 건데 보 명령어를 하나 딱 실행해요. 그러니까 원천적인, 그러니까 모델링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컨트롤 키를 몰라도 모델링 이 점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좌표값 입력하지 않아도. 자, 내가 마지막 점 얘를 찍습니다. 찍고 보를 첫 번째 점 찍은 다음에 두 번째 점 찍으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ESC 눌러요. 명령어 준비되네요. 그죠? 그럼 자, 원칙적으로 내가 이 모델링 작업하면서 마지막으로 마우스 찍은 점은 얘죠. 얘가 되죠. 컴퓨터는 얘는 마지막 점을 기억할 거예요. 이 점을 찍은 거로. 오케이. 그럼 나는 이 점을 찍을 수가 있다 없다. 얘를 기준으로 상대 좌표를 넣으면 이 점이 찍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보를 열어서 B2를 불러온 다음에 점을 얘를 찍어야 되는데 내가 아까 보 명령어 찍으면서 얘를 첫 번째 찍은 다음에 캔슬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점으로 컴퓨터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R 상대좌표 입력을 하겠죠. 그럼 상대좌표 R 입력하면 골뱅이 표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점에서부터 DY 변이만 있으니까 0,1875일 거예요. 1875 입력한 다음에 엔터 치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이 개념이 이렇게 되면 글로벌 좌표의 예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약간의 뭐가 있냐면 마지막 점을 첫 번째 점 찍은 걸로 컴퓨터가 인식을 안 하고 있다. 그럼 과감하게 어떻게 할 거예요? 취소해야죠. 그죠? 그러면 얘를 그럴 때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요. 이 점은 찍을 수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컨트롤 K라는 거 기억 못했을 때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볼을 그리겠죠.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 방법은 뭐예요? 얘 필요 없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복사하면 되네요. 복사. 이 점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복사하면 될까요? 1875. 컨트롤 키 안 썼을 때는 굳이 나는 안 써도 될 때는 이 볼을 복사를 해버리면 돼요. 1875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복사를 해도 되겠죠. 근데 얘가 여기서부터 3개, 예를 들어 하나, 2개로 나누래요. 그럼 어제 우리가 이거 직접 수정 핸들을 쭉 드래그하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얘를 복사하면 되네요. 이 끝점에서 미드점으로. 끝에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 끝을 다 직접 수정으로 핸들을 이동하면 되죠. 컨트롤 K라는 거를 쓰지 않고 그냥 아래쪽에 보 그려놓은 거를 복사시켜서 크기를 바꿔주면 되죠. 다시. 그러니까 컨트롤 K를 몰랐을 때
이 점을 찍어서 그리는데 얘가 정확하게 이 점이 인식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아래쪽에 있는 볼을 선택해서 그냥 복사하면 되죠. 그럼 누가 뭐래요, 얘를? 이렇게 복사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너 잘못했어 라고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복사했습니다. 근데 얘를 아까처럼 이제 얘 선택하면 양쪽에 핸들이 나오고 디멘전이 나온다. 이게 어제 설명드렸는데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직접 수정이라고 했어요. 직접 수정. 기억나죠? 이 직접 수정이 켜져 있는 거 이렇게 디멘전하고 그다음에 양쪽의 사각형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 보여주는 거는 얘가 켜져 있기 때문에 얘가 꺼져 있으면 빈 사각형 2개만 나옵니다. 얘를 키면 디멘전이 나오고 사각형이 채워진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게 직접 수정이라는 명령어였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핸들을 선택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다. 이게 직접 수정이라는 명령어의 기능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고 얘를 오른쪽으로 복사해주면 되죠. 끝점 찍고 이 보에 미드포인트 찍어주면 이와 같이 복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얘도 복사할 수 있네요. 그죠? 그 대신 얘를 뭘로 바꿔야 돼요? B2로 바꿔야 되겠죠. B2로. 그리고 수정. 얘도 B2로. 그냥 굳이 컨트롤 K를 쓰지 않아도 아래쪽에 있는 볼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걔를 프로파일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혹시 자 이해 안 된 부분 혹시 있으면 복사 명령어 쓰면 돼요. 컨트롤 K를 내가 기억을 못하면 그죠? 아래쪽에 보는 생성했으니까 걔를 그냥 복사하고 프로파일만 바꾸면 되죠. 거기에 직접 수정이라는 명령어 써서 양쪽을 내가 핸들을 잡고 이동시킨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만들까요? 얘는 얘를 얘로 카피할 수 있죠. 카피할 수 있죠. 어떤 명령어? 회전 복사예요. 회전 복사. 그죠? 회전 복사하면 어떻게 돼요? 얘 선택한 다음에 얘를 90도로 또는 마이너스 90도로 회전하면서 복사하면 되지요. 자, 선택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특수 복사의 회전. 자, 중간점이 얘가 돼야 되겠죠. 요 미드점이. 자, 그럴 경우에 스냅 얘가 과연 얘가 찾아질 거냐. 자, 미드점 찾아야 되는데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럴 때 이제 이 뷰를 선만 보이게 하면 작업이 효과적일 거예요. 더 렌더 뷰가 아니라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뷰로 보여지게 하면 작업의 효과가 커져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뷰 탭을 눌러보세요. 뷰 탭 눌러보면 여기에 렌더링이라는 리본 명령어 아이콘이 있어요. 렌더링이라는 거. 얘를 명령 목록을 열어봅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부재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나올 거고요. 단축키로 컨트롤 1이에요. 컨트롤 1. 그래서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자, 컨트롤 1 눌러보면 와이어 프레임이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미드점을 찍어야 되는데 얘는 그리드의 미드점이니까 보여지는데 얘는 뭔가 안 보여지는 선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이 부재는 기준선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기준선. 그러면 이 부재의 기준선 또는 중심선을 갖고 있는데 이 선을 이 뷰에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이제 뷰 속성에 있습니다.
자, 일단 캔슬을 하고요. 중단하고 뷰 속성을 열을 거예요. 이 창을 다 닫고 더블 클릭해서 뷰 속성 엽니다. 뷰 속성 열어서 여기 객체 유형의 가시성이라는 프로퍼티즈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표시 버튼이 있거든요. 얘를 누르세요. 누르면 창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지금 설정 탭 말고 고급 탭을 누르세요. 고급 탭. 고급 탭 누르면 부재 중심선, 부재 기준선, 그리고 부재 레이블 요 세 개가 있는데 부재 중심선 체크, 부재 기준선 체크. 그리고 수정 누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부재의 기준선, 중심선이 나타납니다. 됐죠? 만약에 부재 중심선 체크된 거 해제한 다음에 수정 버튼 누르면 부재 중심선은 사라지고 기준선만 나타나는 거예요. 부재 기준선 체크된 거 해제하고 수정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부재 중심선 체크한 다음에 수정 누르면 부재 중심선은 나타납니다. 부재 기준선 체크하고 부재 중심선 체크 해제하고 수정 버튼 누르면 부재 기준선은 보여져요. 이런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특수복사에 회전 미드점이 찾아지죠. 그리고 얘가 몇 도일까요? 90도죠. 그리고 복사. 우리가 지금 이 뷰 속성의 고급 탭에 보면 부재 중심선 기준선이라는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 키워드를 찾아내는 거가 좀 낯선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개념이 이거하고 같아요. 얘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기둥이라는 거를 생성을 한다. 이 기둥을 생성할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데이터가 점이죠. 기둥의 위치.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레벨이죠. 높이죠. 높이. 이 값. 얘가 예를 들어서 3200이라는 값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3200.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또 어저께 얘기했던 형상이라는 게 있어요. 형상. 자,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어제 서페이스 모델링이라는 메소드 방법이 있고 솔리드 모델링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이 종이를 예를 들어서 골판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도쿄올림픽의 골판지 침대가 좀 말썽이지. 근데 골판지 가지고 기둥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골판지 가지고 여러분들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골판지 개수 있죠, 그죠? 높이 내가 1m다 그러면 골판지의 두께만큼 사각형짜리를 수백 장을 잘라 넣고 걔를 본드로 붙이면 기둥 되잖아요, 그죠? 그럼 되게 튼튼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준선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내가 수직 방향으로 올라갈 기준선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선이에요. 그래서 기준선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사각형의 판지 그 다음에 본드 칠하고 붙이고 본드 칠하고 붙이고 그래야지 똑바로 올라가죠. 그게 기준선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준선을 보이게 한 거예요. 그럼 중심선은 뭐냐? 때에 따라서 부재의 기준선과 중심선이 같을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기준선은 가운데지만 중심선은 바깥에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기준선이 바깥이고 중심선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얘만 딱 설명하면 끝날 것 같아요. 50분이. 너무 저스트하게 끝나면 안 되는. 기둥을 하나 그리다 보면 이 기둥에 컨트롤 키 눌러서 보잖아요. 얘를 딱 클릭하면 위치가 지금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바꿀 수 있어요. 요거 요 위치에서 중간이 아니라 상단, 수평, 오른쪽 수령, 오른쪽으로 쫙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럴 때 기준선과 중심선이 틀려지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기준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할 수도 있고 오른쪽, 중간 이렇게 바꿔지는데 그 부재의 중심선은 항상 부재의 중심에 있는 거고 그 부재를 생성할 때 기준선이 모서리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화면에 보이게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좀 이따 점심 먹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